강박장애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질환 중 하나입니다. 강박장애의 정의. 강박장애는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건강 장애입니다. 강박사고는 종종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며 개인은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강박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 강박장애의 진단은 주로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박사고나 행동이 매일 1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주는 경우, 강박사고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개인의 느낌, 강박사고나 행동이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증상, 강박사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생각, 이미지, 충동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강박행동 반복적인 세척, 정렬, 확인 또는 카운팅과 같은 행동을 수행하여 불안을 완화합니다. 발병 연령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강박장애는 주로 청소년기에 처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어린이에게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은 주로 시간 소모, 사회적 고립,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은 강박장애가 학교생활, 대인관계 및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박행동을 숨기려고 하거나 강박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10세 소년이 세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손을 지나치게 자주 씻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서 손 씻기를 반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세균 감염에 대한 불안에 집중합니다. 이런 행동은 학업 성적 저하로 이어지고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증상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지원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나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부모를 위한 조치. 교육과 인식 향상. 강박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증상의 본질과 어린이나 청소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처벌이나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지지 제공.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녀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시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관된 일상 제공. 구조화된 일상과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여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의 협력. 자녀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조치. 정보에 기반한 접근. 강박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이는 교사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합니다. 환경 조정. 교실 내에서 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를 때 추가 시간을 제공하거나 강박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를 감안하여 자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교육계획. 강박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별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교육계획을 개발합니다. 이는 학생의 특정 필요와 능력에 맞춰 교육적 접근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통과 협력. 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학생의 진전 상황과 학교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합니다. 가능하다면 치료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와도 협력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강박장애를 가진 어린이나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고 그들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박장애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개인의 일상생활, 직업 수행, 대인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적절한 관리 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과 루틴의 방해, 반복적인 강박 행동과 사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문제, 강박사고와 행동은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직장에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성취감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은 직장을 잃을 위험도 증가합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강박적인 행동이나 불필요한 요구로 인해 대인관계에 긴장이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가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강박장애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 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각 치료법의 세부 사항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CBT. 인지행동 치료는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강박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강박장애 치료에 맞춤화된 CBT의 한 형태인 노출 및 반응 예방이 널리 사용됩니다. 노출 및 반응 예방. 노출 환자가 강박사고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는 의도적으로 손을 더럽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응 예방. 노출된 상황에서 강박행동, 손 씻기를 실행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강박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출 및 반응 예방은 강박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 강박장애의 약물 치료에는 주로 항우울제가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S가 가장 흔하게 처방됩니다. SSRIS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하여 불안과 강박사고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파록세틴 등이 있습니다. 약물은 증상 개선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4에서 6주의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환자가 심리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심리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종종 병행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진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강박장애의 치료 결과를 유지하고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치료관리,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전략, 그리고 각 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강박장애 치료 결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치료, 정기적인 심리치료 세션 유지, 치료 과정에서 얻은 진전을 유지하고,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나 증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지행동 치료 세션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의 지속.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기술 습득. 스트레스는 강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명상,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습득하고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채택.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강박장애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와 이해는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 참여. 강박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은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모니터링. 증상의 자기 감시. 증상의 변화나 재발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박사고나 행동이 다시 나타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강박장애의 치료 결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환자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